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 김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주조에 이어서 주조에서 나온 이제 인곳을 실제 제품 형태로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압연을 해가지고 판재로 만들어요. 이 얇은 판재를 이제 특정 금형에다가 찍어 누르는 공정을 많이 해요. 이 공정을 이제 스탬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보이시죠? 이제 반복적으로 찍어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공정들이 크게 세 가지 크게 이제 압연이라든지 단조라든지 뭐 굽힘 그리고 압출이라든지 요 스탬핑 이런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공정들을 토탈 다 합쳐가지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소선 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선 가공은 재료를 소성 변형시켜 형태를 변화시키는 공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공정이 진행되는 온도에 따라서 크게 냉각 가공, 온감 가공, 열감 가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냉각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결정 온도 이하의 굉장히 낮은 상온 온도에서 토성 가공이 이루어지는 가공 공정이고, 이제 온감 가공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열감 가공, 그러니까 매우 뜨거운 열감 가공이라든지 냉각 가공 요 사이의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진행되는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감 가공은 재료의 제결정 온도 이상에서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소선 가공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공정 그 온도에 따른 공정 변화는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 중 하나인 압연 공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압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곳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롤에다가 밀어가지고 판재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요 판재 인곳의 그 길이만 무한하다면은 판재 역시 이제 무한하게 나올 수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하고, 그리고 치수 정확도 역시 롤로 일정하게 미는 공정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공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판재들은 굉장히 많은 범위에 사용되고 있죠. 뭐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항공기에도 쓸 수 있고, 뭐 지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컴퓨터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금속 판재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에 많이 쓰이게 되고, 근데 이런 가공이 진행이 될 때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 공정 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원래 처음 들어가는 인곳의 두께가 있다고 하면은 롤 요 사이에 간격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요 롤하고 요 인곳 사이의 마찰력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그 압연을 할 때 뒤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요. 이 녀석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그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 역시도 이제 공정 온도에 따라서 이제 냉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조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 조직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요약을 드리자면은 냉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밀도 증가하고 결정입 미세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결정입이 좀 길어지면서 내부에서 또 재결정이 발생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 제품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압연 공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인곳 역시도 금속이고 얘도 롤도 금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롤을 밀게 되면은 여기가 힘이 부족해서 못 빨려 들어간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위에 이제 더 큰 롤을 달아줘 가지고 얘 녀석이 이제 조금 더 작은 힘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조금 더 빨리 회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회전하게 해줘 가지고 이제 압연에 필요한 힘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설계가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금속 대 금속 간
금속대하고 금속들끼리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녀석도 소성 변형하지만 요 롤도 이제 변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롤 밴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 롤 밴딩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제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탄성 변형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성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녀석이 이걸 원래 그거를 이제 커버하려다 보니까 원래 축하고는 이제 벗어난 방향으로 네, 굽어져서 아변제 두께가 이제 일정해지지 않는 현상을 이제 롤밴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녀석이 이제 롤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롤도 같이 굽어져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이 월크롤 같은 경우도 탄성 변형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녀석도 안 돼, 나도 변형되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롤이 평평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벨 롤이 이제 변형에 의해서 평평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게 이제 플랜빌이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해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만큼 축이 기울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 전체가 막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틀리는 현상이 이제 롤링 밀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공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변 공정을 했을 때 미세 조직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콜드롤링에서 발생하는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가는 조직 같은 경우는 주조 조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컬럼나 존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EKX 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도 열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냉연을 한다고 보게 되면은 자, 내부 소성 변형이 일어나죠. 지금 이렇게 쭉 찌그러지면서. 그래서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두 개가 뭐죠? 결정립 미세화 현상이랑 그리고 전이 밀도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직이 변형이 많이 되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회복이라든지 그 재결정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조직 그대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아변이 일어났을 때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재료의 전이밀도랑 전이밀도 증가하고 결정이 크게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재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연신율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이 가져야 될 재료의 연신율이 30%라면 냉연을 하고 나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연신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열 처리에서 조직 풀림이 네, 필요하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반면 이제 열연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도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랑 후기 단계에서의 조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변형 같은 경우는 아변에 의해서 결정립이 연신된 이후에 네, 동적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요거 뒷부분에 열처리 세 번째 파트 열처리에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정립이 지금 보게 되면 소선 변형이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전이가 좀 증가하고 결정립이 좀 줄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변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지금 재결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동적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롤을 통과해요. 자, 롤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롤 통과하면서 온도는 계속 높잖아요. 높아져 있으니까 이 재결정된 결정립들이 자기들끼리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서 미세 결정립 구조를 만드는 그런 조직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주조 조직에 비해서는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연신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물론 냉연 조직에 비해서는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변의 미세 조직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조 조직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조직,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공정 중 하나인데, 고대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대장장이들이 더웠습니다. 지나온 50년 식으로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망치를 당금질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대표적인 단조 공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요즘 하는 단조 공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금형에다가 제품을 집어넣어서 눌러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이런 공정을 실질적인 단조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조 공정에 대한 그 요약을 설명드리자면은, 다이의 압축을 이용해서 시편의 변형을 진행하는 공정으로, 크게 콜드 포징, 핫 마운트 포징, 핫 포징, 해머 포징, 프레싱,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공정, 그리고 오픈 다이, 클로스 다이 포징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드 포징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변형이 되는 공정이고, 핫포징 같은 경우는 온간 단조 공정이에요. 자, 앞에서 봤듯이 이제 냉연을 했을 때 연신율 감소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좀 제약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냉간 상온 단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많이 진행되지는 않는 단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 봤던 단조 공정도 사실 보이기엔 저렇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단조 공정들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재결정을 계속 유발시키면서 연신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온간 단조 공정이 제일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 치는 방법에 따라서도 공정이 달라지는데, 해머 포징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예전에 이거 지금 예전 해피투게더 쟁반 노래방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쟁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쟁반을 이렇게 한 번에 쭉 때려서 빠른 속도로 쭉 내려가는 걸 봤죠. 그거를 이제 실제 해머 가지고 이제 금속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머가 굉장히 빠르죠. 빠르다 보니까 공정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확 치게 되면은 어떤 좀 치수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 정확도가 좀 나쁘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조 좀 더 느린 공정으로 유압식으로 이제 공정 진행할 수 있는 프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공정 속도는 느리지만은 얘에 비해서는 치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네, 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진행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질 할 때는 따로 그 금형 같은 게 없잖아요. 요런 금형이, 네, 요런 거를 일종의 이제 오픈 다이 포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품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만 두고 위에 상하 금형만 둬가지고 옆으로는 자유도를 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가 열려 있죠. 열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수 정확도가 나쁜 대신에 상대적으로 제품 만들기는 좀 쉽습니다. 반면 클로스드 다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그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봤듯이 제품의 형상을 딱 잡아가지고 그 형상의 단조품을 만드는 공정인데, 다이가 완전 닫혀 있다 보니까 잘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치수 정확도가 높아서 좋은데,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제품이 진짜 말 그대로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형을 다시 설계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할 수 있고, 그 다이가 닫혔을 때 원래 이 녀석 안에 들어가야 될 제품의 양 재료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은 105의 양을 넣거든요. 그럼 나머지 5%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빠져나가야 되는, 네,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런 플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래시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공정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 공학이라든지 가공 쪽 배우게 되면은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단조만의 특수한 조직이 나올 수 있어요. 단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단조하고 나면은 이제 금형 내에 금형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형 내에 이제 재료 흐름에 따라서 조직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캐스팅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7존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주조 그리고 컬럼나존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존재를 하게 돼서 뭐 특정하게 결정립 플로우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공을 쭉 하게 되면은 그 가공선을 이렇게 쭉 밀잖아요. 그렇죠? 가공선을 쭉 밀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포징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일정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얘네가 재료가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죠. 채워 나가다 보니까 이 채워 나가는 플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금형으로부터의 단조금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단조금형 표면이랑 이 재료랑은 마찰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단조금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미세조직 분포의 변화가 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앞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표면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변형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변형량이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표면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플로우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 중심부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금형 소재 마찰에 의해서 전달 능력에 의해서 표면에서의 결정이 면신이랑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랑 이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변형이 많이 받았어요. 이쪽이 변형 훨씬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쪽에서의 결정리 크기가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부에서는 이제 네, 같은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변형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결정립이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압출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압출은 좀 이해하시기 상당히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Hand along the wall of 네, the container. 재료를 쭉 Billet is 짜서 upset to fill as 밀어 billet 넣어서 length decreases rises again to 나가는 continue 공정입니다. deform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or 공제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은 고압을 이용해서 소재를 다이에 통과시켜 성형하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한 공정이고, 크게 뭐 직접 간접 압출 그리고 정수압 압출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뭐 직접 압출 같은 경우 기준은 딱 그거예요. 빌렛이 이동하느냐, 빌렛이 이동하지 않느냐. 네, 요 차이에 의해서 압출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앞에서의 공정들에 비해서 좀 높은 năng력이 요구된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실질적인 이제 공정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학 쪽에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압출 조직을 조금 보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짜내는 공정이잖아요. 짜내는 공정이니까 단조랑 비슷하게 얘네가 플로우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가 생기다 보니까 금형의 형상이라든지 압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미세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출 방향으로 이제 결정립들이 보시면은 이제 연신이 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냉연과 열연 공정과 마찬가지로 그 냉간 압출하고 열간 압출을 했을 때 조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니까 결정이 미세화되고 이제 연신이 시작이 될 건데, 자, 그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동적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DRX 현상, 그 동적 재결정 현상에 의해서 그 결정립들이 일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온도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재결정이 일어나서 균일한 결정리까지 가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타난 조직 자체의 형상은 아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봉상이냐 판재냐의 차이지. 네, 그 정도 차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압출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 유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유동이 잘 일어나요. 근데 이쪽에 구석에 박힌 애들은
유동이 거의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거의 정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요런 이제 정체가 일어난 영역을 데드메탈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서의 유동 속도가 여기 그 구석의 유동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세 조직은 실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압출 금형을 만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해서 좀 많이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이제 메시 형상이라든지 변형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압출 전후의 미세 조직을 좀 예측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이게 변형이 안 된 쪽이고 변형이 된 쪽이에요. 똑같죠, 앞에랑?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선 가공에서 나타나는 변형 조직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인 가공 공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압출도 그렇고 그 아변도 네, 그 아변도 그렇고 그리고 단조도 그렇고 지금 열간 단조를 할 때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재결정이죠. 근데 재결정이라는 원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재료과학에서 얘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냉간 압출이라든지 냉연을 하게 되면은 이 조직이 많이 변형이 돼서 연신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풀림 과정이 네,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풀림 과정이 즉 결국 열 처리 과정인데 그 마지막 3파트 3에서는 이런 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랑 이 열 처리 과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인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